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크레아틴인 수치 높으면 콩팥 질환. 사실 콩팥이 한 번쯤 나빠지면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럼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콩팥 질환이라고 의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수님?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이제 근육이나 뼈나 이런 데 있다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나와서 콩팥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크레아틴 형성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도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콩팥에서 못 내보내서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네. 근력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한다던가 고단백 식사를 너무 많이 한다던가 하는 날에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식사 때. 예, 그 이외에 콩팥이 제대로 기능 안 하는 거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근육량에 따라서도 좀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원래 근육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무조건 콩팥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일단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일반적으로 연세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기능이 좀 떨어지듯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1년에 0.3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어떤 수치냐면 크레아틴이 아니라 크레아틴을 가지고 측정한 사구체 여과율? 여과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준비된 자료를 보면 사구체 네. 여과율이 있는데 그 수치가 1년마다 3 정도 이상 떨어지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고요. 그 이외에 크레아틴 수치 자체로는 그냥 수치로 보면은 저희 1.5 이하로 되어 있죠. 0.5에서 뭐 1.5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딱 60 이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세가 드시면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이렇게 1년마다 변하는 거 또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를 이제 그다음 환자분의 질환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크레아틴 수치가 2, 3 이상이 되는 것은 2, 3,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반대로 너무 낮은 경우에는 당의 초반기라던가 비만해서 이게 여과를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라던가 근육이 너무 적을 때 이 판정하는 시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육량이.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와 더불어서 콩팥 건강을 알아보려면 왜 소변 검사 하잖아요. 하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받아가는 거. 그거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콩팥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 단백뇨라는 거는 원래는 단백질이 콩팥에서 걸러져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소변으로 나오니까 단백뇨라고 얘기하고 이건 비정상적인 건데요. 네. 중요한 건 이 단백뇨가 항상 비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인에서도 40% 정도는 일회성으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올 수 있어서요. 지속되는 형태가 아닌 일회성 단백뇨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검진할 때 밥 못 드시고 탈수되면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요? 운동을 지나치게 했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하면 이 노단백도 일시적으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백뇨가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네. 꼭 재검을 통해서 보통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재검하는 기기를 각 시간에 갖게 되고요. 이야기 드렸던 운동, 스트레스, 탈수 같은 요소들을 제거한 이후에 예. 재검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럼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거나 또 요단백이 나왔다. 그러면 뭐 추가로 재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정확히 그러면 진단을 다시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다른 게 교수님? 있어요? 네. 그 검사를 하실 때 보면 피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예. 신장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 이외에도 BUN이라 그래서 혈중 요소 수치라고 하는 우리 몸의 요독, 오줌독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구체 여과율이라 그래서 실제로 콩팥에서 얼마나 피를 잘 걸러주고 있는지를 점수로 보여주는 수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 단백이라고 하는 게 한 번 검사한 걸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소변을 쭉 모아서 그 소변을 통해서 신장의 기능을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네. 24시간 소변 검사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이상이 있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할 수 있는 게 영상 검사로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신장의 모양이나 구조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영상으로 건강검진표 결과표를 보고 궁금증 가지신 분이 영상 보내주셨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작년 12월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서열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고 심장 비대라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무슨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물어봐야 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머릿속에 그냥 온통 그 심장에 관련된 거 어디 조금만 이게 통증이 있어도 심장이 그냥 걱정되고 이번에 이 기계에 선생님께서 좀 그 자료 그 그래프 보시고 좀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심장이니까 심장이요. 얼마나 또 걱정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크시네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전화로 또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예, 교수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자, 네. 김광준 교수님. 예. 네, 사연을 먼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네. 번째는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콜레스테롤 혹은 심장질환 관련돼서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고혈압 약만 먹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고혈압 약을 드셨나요? 그거는 2023, 22, 21년 아마 7월부터요. 한 네. 2년 되셨네요. 두 번째로 여쭤볼 거는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 같거나 뭐가 누르는 듯이 아픈 흉통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가끔 나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게 되고 네. 뭔가 쿡쿡쿡쿡 이렇게 찌르는 거죠. 찌른다고 해야 되나 오. 쿵쿵 두들긴다 해야 되나 그런 게 걱정이 되나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어요. 네. 가끔. 제가 여쭤볼 건 다 여쭤봤습니다. 네. 박민선 교수님. 교수님도 한번 네, 지금 상담. 가끔 콕콕 찌르시는 거는 심장에 의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근육이 뭉쳤다가 풀릴 때 그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그 신경에 자극이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심장에 대한 거라고 저희가 의심하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혹시 지하철 그 계단 2단계 있잖아요. 그거 네. 올라가실 때 가슴이 뻐근하시고 심하게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심하게 숨이 차갖고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건 몇 년 전에 그랬다가 지금은 잘 못 느끼고 지금은 그거는 잘 못 느껴서 가능하면 제가 지하철 계단을 이용 안 하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죠. 아. 숨이 차시니까. 네. 네. 그 계단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어딘지 그렇죠, 모르게 그렇죠. 힘들어서 네. 엘리베이터를 타죠. 네. 지금 검사하신 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검사 결과지가 혹시 네. 결과지 한번 저희가 준비를 좀 했는데 그거 네. 보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교수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이게 심전도인가요, 교수님? 네, 예. 심전도 소견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서 말씀 주신 게 있고요. 네. 이게 저희 동그랗게 쳐놓은 데를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거기가 네. 이렇게 조금 정상선에서 조금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어느 땐가 네.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조금 안 좋았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 이런 네. 소견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심장에 대한 것들을 볼 때 가장 중시하는 게 환자들의 증상입니다. 지금 봐서는 지금 심장에 있는 혈관이 어디가 좁아지거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있긴 한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가 어디가 좁아지더라도 서서히 좁아지면 그 주변에 샛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능상에는 지금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시면 이제 이 혈압약보다 좀 더 약을 드셔야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밖에 또 다른 검사들이 또 있으실까요? 검사하신 게? 검사 결과가 더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 예. 흉부 검사는 예, 흉부 검사에 심장 비대가 있으셨다고 했고, 예, 그리고 있거든요. 심장 부위에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부위에 이렇게 이 넓어져 있는 팽윤이 있다고 네. 해주신 게 있어요. 심장 검사 비대와 결과는요? 대동맥부 팽윤 의심. 이게 뭐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대동맥이거든요. 여기가 좀 넓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흉부 엑선 사진에서 심장 비대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검사일 수 있긴 하지만 네. 잘 안 나오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대동맥
궁의 팽윤도 의심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흔한 사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동맥 판막에 이상이 있거나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거나 네, 네. 이전에 허혈성 심질환이 있어서 혹시 심장 근육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 소견이고 저희가 대동맥 있는 데가 좀 넓어지면 심장이 꼭 아니더라도 그 심장과 폐 사이 공간에 뭐가 혹이 생겼거나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아마 양성 혹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병원 한번 방문하셔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좀 더 진행하시고 적어도 약물 치료가 조금은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어머니 끊지 마시고요. 김광준 교수님을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세요. 김광준 교수님,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들어봤을 때 네.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었다 그러면 저는 당장 병원으로 아, 모시고 진짜요? 왔을 겁니다. 오. 네. 이러한 그 증상 및 검사 결과는 심장혈관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네.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아마 이게 한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나 이전 검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심장이나 뇌혈관 등은 계속적으로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에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핵의학 검사라 그래서 심근 허혈이 생기는지 심장에 피가 부족한지를 보는 검사 등을 받아보시거나 예. 달리기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를 네.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다각도로 이제 짚어주셨는데 어머니 더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고혈압약 먹고 있는데요. 네. 고혈압하고 이거 심장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 수도 혈압하고. 있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두세 배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혈압이 있으시면 저희가 콜레스테롤을 조정하는 그런 기준이 훨씬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 심장이 혹시 조금 이상이 있으시면 경동맥이나 뇌로 가는 혈관 이런 것도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성은 고혈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당뇨가 물론 큰 위험이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네. 추가 검사 이제 잘 받으시고 네. 고혈압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네. 주의하세요. 예, 건강하시고요.